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출장도 다니시고 본점에서 근무도 하시고 월급을 꽤 많이 받으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일 많이 받을 때는 보통 400 초반 그리고 조금 적을 때는 300 후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소비로 돌아가진 않고 좀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장사를 하면서 생겼던 빚들이 있습니다. 그런 빚들을 갚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제 장사를 3년 정도 하면서 3천에서 4천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갚은 상황이고 지금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급여를 좀 많이 받아서 일상에 문제가 없고 여유가 생긴 거지만 순수 급여만 받았을 때는 한 80% 정도가 다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나름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장사를 하면서 무너지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졌다거나 망했다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항상 배우거나 아니면 이기거나 실패했다 성공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배우거나 이기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저만큼 또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힘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라면옥 수원 임계점에서 매장 관리 맡고 있는 점장 이재열이라고 합니다.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예,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매일 도보로 좀 이동하면서 아침에 잠도 좀 깨고 매장 가서 이제 컨디션 바로 올릴 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점장이라고 하면은 사장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사장님들은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매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장 역할입니다. 채널 이름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호텔에서도 있어봤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업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또 반대로 이제 다시 직원의 입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평소에 좀 새기고 있는 말들을 좀 전달 드리면서 혹시나 또 저와 비슷한 상황들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뭔가 조금 더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제일 주된 목적은 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차량이 따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제 자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동하는 그런 동선 내에서는 차량이 그렇게 필요가 없고 따로 매장 출점을 내년에 좀 기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제 자본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안 쓴다. 예, 아무래도 좀 더 잘 모아야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는 크게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직장 생활도 해봤고 장사도 해봤고 지금 다시 직장 생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루트였어요? 첫 직장은 롯데호텔에 입사를 했었고 제가 또 장사의 꿈이 생기고 제가 생각했던 환경들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큰 포부를 갖고 장사를 시작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장사를 정리하고 나서는 저희 한라면옥이라는 브랜드에서 매장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장사를 정리했다는 거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예,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망했다. 배웠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접고 이제 다시 이렇게 됐네요. 예, 심기일전해서 지금은 오히려 20대 초반보다 더 큰 좀 열정이랑 이런 걸 좀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근무 투입이에요? 예, 저는 이제 바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대라서. 역시 요리사 출신이라 그런지 바로 그냥 주방으로 오시네요. 저는 이제 매장 점장이다 보니까 홀 주방 구분 없이 이제 양쪽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빙도 하세요? 예, 손님들 응대, 서빙, 그리고 이제 뭐 홀 관리나 이제 주방 재료 관리, 음식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11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차에서 2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13시간, 많게는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연장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왜 일부러 더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매장 자체에서 제 영향력을 좀 키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손님들의 컴플레인이나 매장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커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자처에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라도 급여적인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예, 맞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식사 나갑니다. 순대요. 수육.
지금 와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매장이 꽤 바쁜 가게인가 봐요. 지금 아무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냉면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냉면이 높다고 해서 국밥이 또 적은 건 아니거든요. 냉면, 국밥 이제 골고루 다 많이 찾으시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시청도 있고 또 다른 사무실 고객님들도 많아서 주로 단골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주문은 또 계속 들어오는데 예. 혼자서 커버를 다 하네요. 저희가 평일 피크타임 같은 경우는 보통 인원 3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워낙 간편하고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수 나왔어요. 그러면 총 요리 경력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초일 때부터를 포함을 하면 18살 때부터 요식업에서 일을 했었고, 본격적인 건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26 정도에 롯데호텔 입사가 제 첫 커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 합쳐서 장사 3년에 실근무 1년, 지금까지 하면 대략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리를 10년 정도 하셨으면 자격증도 많으시겠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한식, 양식, 중식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게 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과정들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세 개는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크게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거지 같은 잡일도 해요? 일단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 파트에 있어서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영업 사장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이게 어깨뽕이라고 해야 하나? 폼이 좀 들어갈 만도 한데 내려놓으셨나 봐요. 일단 장사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좀 멋을 좀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근무자로서 제 역할을 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멋이나 이런 어깨뽕 같은 경우는 내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번 장사 쪽에서 큰 아픔을 좀 겪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조금 더 숙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일하면서 조금 더 장점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을 하는 환경이고, 뭐 제 아래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직원들이나 파트타이머들도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지금 설거지 양도 그렇고 주문 양도 그렇고 장사가 굳이 잘 되는 집에서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장사 안 되는 집 가면은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편한 매장에서 일을 하면 소위 말하는 뭐 월급 루팡, 조금 더 몸은 편하고 돈은 이제 돈대로 벌어가는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바쁜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비전도 좀 느끼고 제가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좀 멈춰있기보다는 계속 앞으로 좀 나아가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욕심이 크기 때문에 바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 근무를 해서 하루에 이렇게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면 개인 일정이 거의 없겠어요. 솔직히 친구들을 안 만난 지도 좀 됐고, 뭐 술도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술을 안 먹은 지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일이랑 좀 저한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간을 보내는 건 제가 해야 될 개인 업무들이나, 저 요즘 운동에 또 빠져 있어서 매일같이 운동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허투루 안 쓰는 타입이네요. 시간을 허투루 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저한테 좀 집중하기도 많이 바빠서 제가 보통 수면 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영수증 필요하신 말씀해 주시고, 네, 저희 1시간 이용 가능하시고 네 자리만 알려주세요. 식사 괜찮으셨어요? 지금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일 필요한 재료들 발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는 편이고, 주말 같은 경우만 기본 발주량보다는 2배가량 조금 더 많이 넣고 있는 편입니다. 아, 할 일이 생각보다 진짜 많구나. 예, 정말 쉴 틈이 없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발주를 만약에 까먹으면 내일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기본 발주량 자체가 다 떨어질 일이 없게끔 이제 여유분을 조금 더 두고 발주를 넣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근처 식자재를 가거나 직영점이 또 있다 보니까 직영점에서 조금 빌려오곤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일이 없죠. 동선이랑 한 번만 가지고 매장 잡고 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예? 그럼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고산점이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동선도 좀 봐주고 혹시나 좀 부족한 일수는 없는지 체크 한번 하고 오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동할 때는 저희 법인 차량을 타고 같이 이동할 생각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출장도 오세요? 예, 다른 지점 같은 경우 지원이 필요하면 한 번씩 출장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팀장님만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다녀요? 현재는 제가 이제 다니고 있고요.
이제 차츰차츰 계속 다른 친구들이나 직원들도 지원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소스는 실온에 보관해도 무방하거든요. 주로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전 매장이 똑같은 맛을 내고 있는지 똑같은 매뉴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쁜 시간이 지난 뒤라 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같이 좀 도와주고 일손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매장에서만 국한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좀 돌고 매장의 근무와 회사 근무는 또 차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업무를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포션 잡을 재료들을 다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션에 잡을 수 있게끔 종류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포션이요? 예. 이제 예를 들어 국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제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 종류별로 모아놓는 겁니다. 그 게임에서 먹는 포션. 아, HP 포션, MP 포션 말고 이제 국밥 포션. 아. 이런 면도 이제 냉동 상태로 바로 삶으면 질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실온에 해동을 좀 해놓고 조리 시간도 좀 단축을 하고 손님들이 드셨을 때 식감도 좀 더 쫄깃하고 부드러울 수 있게 미리 이렇게 해동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직영점이죠? 예, 여기도 직영입니다. 현재 이제 직영 매장이 오전점, 부곡점, 그리고 인계점까지 있고 도노랑 와동에도 매장이 2개가 더 오픈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이제 팀장님 가게도 직영으로 오픈하시려고. 예, 내년 하반기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일을 해봤을 때도 시스템도 너무 간편하고 정작 일하는 제가 만족을 하는 메뉴고 브랜드다 보니까 저도 오픈 욕심이 생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출장도 다니시고 본점에서 근무도 하시고 월급을 꽤 많이 받으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일 많이 받을 때는 보통 400 초반 그리고 조금 적을 때는 300 후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시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소비로 돌아가진 않고 좀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장사를 하면서 생겼던 빚들이 있습니다. 그런 빚들을 갚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제 장사를 3년 정도 하면서 3천에서 4천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갚은 상황이고 지금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급여라면 이제 문제없이 잘 털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급여를 좀 많이 받아서 일상에 문제가 없고 여유가 생긴 거지만 이런 수당이 없을 때 제가 야간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이 붙고 연장 근무를 하면 연장 수당이 붙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순수 급여만 받았을 때는 한 80% 정도가 다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되게 감사한 일상을 보내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변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 150 정도 급여의 한 3분의 1가량을 면제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부는 저금을 하고 매장 준비하는데 따로 빼두고. 근데 자영업 하다가 한번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무서우세요? 솔직히 많이 무섭죠. 지금도 기대보다는 오히려 한번 무너져 봤으니까 걱정이 조금 더 많이 됩니다. 근데 용기를 좀 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직접적으로 근무를 해보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면 이런 시스템이면 문제가 없겠다. 어느 정도 자신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좀 내보게 됐고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나름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장사를 하면서 무너지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졌다거나 망했다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항상 배우거나 아니면 이기거나 실패했다 성공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배우거나 이기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저만큼 또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배우거나 이기거나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힘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빚이 생긴 거면 1년에 1,000만 원씩 적자였던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씩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제 한번 도움을 받아서 금액이 생기면 그걸로 운영을 하고 그걸로 좀 부족했을 때 한 번 더 도움을 받은 것들이 한 3, 4천 정도 됩니다. 1년마다 적자가 1,000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처음 2년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적지만 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그것들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패기 있기 시작을 했으니 욕심이 좀 남아있었나 봐요.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3년 가량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후회는 안 하는데 좀 더 빨리 그만둘 걸. 장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느꼈을 때 조금 더 빨리 접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좀 덜 아팠나 보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맞았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맞았었나 봐요. 그래도 아직 변제하고 있는 사람 치고는 엄청 밝아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이켜봐도 예전에 저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들보다는 제가 항상 더 우선이었던 사람 같은데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형들도 저를 많이 믿어주고 또 많이 겸손해지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책임감도 많이 가진 것 같다라고 좋은 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모로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예전엔 좀 별로였네요. 가끔 제가 돌이켜봐도 제가 어떻게 사회생활했지 할 정도로 욕심도 많고 또 이기적인 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좀 재미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려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을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나름 편하게 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힘듦을 겪었는지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만의 고통의 역치는 다르니까요. 그냥 단지 제 말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꼭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크게 한번 고꾸라졌지만 절대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 때 멈추지 마시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